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두 번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제가 최저임금 대한민국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해서 그 중에서 댓글 달린 것 중에 제가 일일이 답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 중에서 댓글 중에서 뭡니까 좀 많은 댓글이 달리고 같은 내용으로 달린 댓글과 그걸 좀 찾아보고 또 제가 흥미롭게 좀 더 내용을 추가해야 됐다는 것을 골라서 오늘 재차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오늘 영상을 올리기 전에 사실은 영상을 다 찍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내용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이렇게 찍고 한다고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반응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기 위해서 제가 그 댓글 중에 내용을 빨리 올리려고 했었는데 편집하던 도중에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새로 영상을 찍고 편집한다고 좀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거는요. 그 댓글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 간, 업종 간 다른데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본의 최저임금 정책과 최저임금 인류라 지역 간, 업종 간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료 한번 봐주시죠. 배경으로 보시면 2024년도 8월 31일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대표적인 일본의 경제지고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매일경제신문은 한국경제신문과 같은 신문이죠. 일본의 경제를 이렇게 잘 나타내주는 신문이죠. 그 신문의 제목에 보면은 그렇죠. 최저임금 2030년대 중반에 1,500엔까지 올리겠다고 총리가 표명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신문에 총리가 누구냐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죠? 일본의 정치인이고 1957년 7월 29일자 도쿄 태생입니다. 현재 일본 자유민주당 자민당이라고 하죠. LPD 소속이고요. 2021년 10월 4일부터 제100대 총리로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 기시다 총리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1일 최저임금에 대해서 203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이 1,500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고 최저임금은 10월부터 1,400원으로 오르지만 주요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 인상을 지속함으로써 내수 주도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표명을 했죠. 이와 같이 일본은 임금을 인상해가지고 내수 주도를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기시다 총리를 통해서. 이 기시다 총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2021년 10월 4일부터 총리로 재임을 했는데요. 이 기시다 총리가 재임하자마자 10월 4일날 2021년 10월 4일날 재임했는데 2021년 10월 15일 그 달에 바로 이게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 정책이죠. 총리가 새로 들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자기가 천명하죠. 보통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자기의 국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자기의 정책을 천명하듯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들어서자마자 바로 같은 달에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현판식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라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집니다. 왼쪽부터 사진으로 보시면 야마데 오시로가 경제재생상 그다음 본인 그리고 제이지 간방 부장관이 대표해서 이렇게 현판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세우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혁신과 기술 발전,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경제, 네 번째 지역을 활성화하고 다섯 번째 국제와 협력하겠다는 이 다섯 가지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라는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자기가 정부를 이끄는. 그 중에서 포용적 성장, 첫 번째, 제일 자기가 먼저 내세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라 하면은 주요 뭡니까 상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면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의 권익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포용적 성장 정책이. 그래서 이 기시다 후미오가 2021년도 이 뭡니까 수상이 되고 나서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게 서고 나서 자기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또 하나 사설을 보면은 2023년 9월 1일자 작년이죠. 작년 9월 1일자 TBS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시다 총리 최저임금 심의회에서 매년 임금 인상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주시고 그 누적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이죠. 1,500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TBS와 이 인터뷰를 했죠. 최저임금 심의회라 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저희 나라로 치면 뭡니까? 최저임금위원회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최저임금 심의회에서 인상액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달라는 거죠. 제대로 올라가도록 2030년대는 중반에는 평균이 1,500원이 되도록 목표로 해가지고 최저임금 심의회에서 제대로 일본스러운 표현이죠. 예? 제대로 올려라 표현하지 않고 제대로 논의라는 거죠. 이 2030년에 1,500엔이 되도록 평균적으로 되도록. 예? 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수상이죠. 제대로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최저임금 제대로 올려라. 예? 자기가 내세운 2030년대 중반까지는 1,500원이 평균이 되도록.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도쿄는 2,000엔 가까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총리만 나서가지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기간지 연합 통신사로 해가지고 2019년도 2월 13일자 이게 사설입니다. 사설 보시면 전국 일률제의 최저임금제를 법제화, 자민당 내 의원연맹이 발족되고 디플레이션 탈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게 최저임금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과 이 업종이 다르죠. 근데 이 업종은 지방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더 높은 업종별로 더 높이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민당 내 전국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법제화하는 추진연맹이 2월 7일 날 발족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목표가 뭐냐면 디플레이션 탈출, 이렇게 일본어로는 대우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대우레 탈각해놨죠. 일본식 표현으로. 디플레이션 탈출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동경 일국 집중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 경제를 부양하겠다 하고 이 목표를 내걸고 이 연맹의 명칭은 최저임금 일원화 추진 의원연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 최저임금 일원화 연맹의 회장이 디플레이션의 완전 탈출과 10월의 소비세 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 도쿄 일국 집중의 시정과 향후 5년간 34만 5천 명을 받아들일 해외 인재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원화를 고려해야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전국 일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족의 취지를 말했다. 이렇게 사실을 전하고 있죠. 일본은 2019년도 10월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됐죠. 그 당시에.
소비세를 계속해서 5%에서 8%로 올릴 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이 소비세가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뭡니까 그 총리하고 뭐 정부가 이렇게 뭡니까 임금을 올리게 상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의원연맹에 이 뭡니까 소속된 연맹의 소속 구성인들을 보면 좀 자민당 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거나 맡으신 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고조라고 전 지방 창생 담당상이 있고요. 이나미 도모미 이름도 어렵습니다. 15대 방위대신은 이고요. 무타이 신스케 전 내각부 정무관, 그 다음에 히로부미 전 문부과학상, 그 다음 카츠에시 자민당 총무대신 대리가 총무회장 대리가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정말 많습니다. 75, 65, 뭐 68, 뭐 78도 있죠. 어쨌든 일본의 정치를 보면은 상당히 뭡니까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연맹이 이렇게 출범하고 나니까 강연회가 있죠.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 강연회 내용을 사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 대기업 출신으로 일본 경제 실증에 정통한 데이비드 애킨슨 코니씨가 강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방의 낮은 최저임금이 지방 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전국 일률제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펼쳤고 야마모토 전 지방 창생상 아까 구성원 중에 있었죠. 이분이 도쿄 일국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기술 연수생의 실종 문제를 포함하여 이 문제행은 저항이 있더라도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 일본의 최대 문제는 임금이 낮다는 점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이 지금 향후 5년간 그 당시에 34만 5천 명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뭡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조선소를 비롯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제가 뭐 영상에 올려 있습니다만은 가사 도우미까지도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언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 기술 연수생 일본도 뭐 34만 5천 명이 달하는 외국인 기술 연수생의 을 받아들이지만 실종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종 문제. 그야말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곳에 뽑아놔 본들 뭡니까 다 그 지역에 계속 처음에 뽑았을 때 업종과 지역에 계속 근무를 하지 않고 실종이 된다는 거죠. 어디로 실종됩니까? 다 도쿄나 도시로 대대적으로 몰린다는 거죠.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뭐 지정된 곳에 근무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다들 다른 데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종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 문제를 뭡니까 저항이 있더라도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 표현이 뭡니까 일본식 표현이죠.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뭡니까 최저임금을 인류로 하는데 뭡니까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제대로 생각해야 하고 일본의 최대 문제는 임금이 낮다는 것이죠. 낮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자민당 내의 의원들을 광범위한 지지를 모을 있다. 지금 의원 내가 그 연맹이 최저임금 일어나 추진 뭡니까 연맹이 5명 정도로 출발하지만 더 많은 지지들을 모을 예정이다 하고 상공회나 지방 6단체나 경제단체 연합회 노동조합 촌연맹 등과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는 내용이죠. 자, 뭐 결국은 뭡니까? 일본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게 다른 경제 2020년도에 똑같이 이용 게이자의 신문 보면은 12월 15일 날 자 신문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류를 위한 인상분 지원, 임금 인상 지방 기업의 자민당 의원들이 제안을 했다. 아까 의원연맹이죠. 그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 의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총리가 계속 올리겠다 하고 의원들은 뭡니까 연맹을 만들어서 최저임금 일원화를 뭡니까 실현해야 된다고 어떠한 장이 있더라도 실현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20년자 12월 1년 후에 거의 1년 넘었죠. 그게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다시 최저임금 인류를 위한 인상분과 그 인상하는 지방 기업에 대해서 자민당의 의원들이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총리는
10월 소신 표명에서 지방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전국적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했고 이 의원연맹의 제안은 전국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전국 인류화가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수상이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인 자민련당 내의 의원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뭡니까? 이게 관련해 가지고 사이타마 현 노동조합 연합회에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의 포스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국 일률제로 전환할 때 최저임금을 전국 일률제로 전환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의 경감 등 직접 지원을 비롯해 공정거래 실현과 유효 수요의 창출과 같은 근본적인 강화 조치와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의 의무로 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다. 이게 왜 지금 인류화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전환할 때 세금하고 이러한 부담 등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등이 정부가 나서서 의무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의무로 하지 않고 기업을 몰아붙이니까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의무로 해야만 이게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뭡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이 부분을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다른 내용들과 함께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내용이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7월 24일자 일본의 7월 24일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이 니혼 게이자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뉴스로 해가지고 일본의 최저임금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이 내용이 꼭 같이 영상에 포함되어야 해서 제가 영상을 새로 찍고 편집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전국 최저임금 전국 평균 1,054엔, 상하객은 인상액은 50엔이다. 과거 최대다. 과거 최대로 인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면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는 7월 24일 날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전국 평균 시급 1,054엔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는 거죠. 이게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4엔에서 50엔 인상된 것으로 22년 연속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인상폭은 23년도 43엔을 웃도는 과거 최대치다. 50엔이 과거 최대치다는 거죠. 최대로 많이 올렸다는 거죠. 이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것을 중시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의견을 모았다. 일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요. 도덕은 일본의 모든 A, B, C 지역으로 나누어 있던 이게 임금 인상액이 2023도 작년은 이게 약 달랐습니다. 지역별로 인상액이 C 지역이 39엔이고 그 B 지역이 40엔이고 A 지역이 41엔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역별 구분 없이 다 50엔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C 지역이 낮고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던 지역이 많이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많게 되죠. 상위 지역은 A 지역은 낮추고 C 지역은 높이 올리겠죠.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당장 일원화를 실현할 수 없으니 이 격차를 점점 줄여서 언젠가는 일원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는 거죠. 여기 또 이 도표를 보시면 최저임금 추이를 보시면 2014년부터 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2024년도 이렇게 50엔으로 최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정말 최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액의 인상 비율 추이를 보시면 1979년부터 해가지고 명목 최저임금이 있고 실질 최저임금이 있는데 실질 최저임금은 이렇게 마이너스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된 적이 실제로 명목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는 거 하고 그 밑에 같은 해에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은 거의 밑돌죠. 마이너스 된 적이 있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일본도 실제로 이렇게 뭡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과 일어날 목적으로 한 이유는 결코 뭡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단순히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뭐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뭐 이게 표면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뭡니까? 경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 뭡니까? 지역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이 세 가지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도 일어나야 되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 30년이라고 하죠. 일본은 경제에 뭡니까? 디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경제가 저성장을 계속했던 원인을 뭡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인들은 임금 인상이 안 돼가지고 임금이 아주 낮다는 거와 그 임금 인상이 낮아지는데 덮쳐서 지역 경제가 뭡니까? 내려앉는 이유는 그리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최저임금을 인상률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수도권으로 집중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최저임금 인상을 대폭하고 그 다음에 인상률 일어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뭡니까? 일본도 전 세계 OECD 국가가 거의 다 취하고 있는 유럽과 같이 일어날 해야 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나 뭡니까? 이게 경제를 다루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10,000원을 돌파했다는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뉴스에 상당히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급이 10,000원이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고요.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내려앉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빨리 뭡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내용을 한국을 비교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한국의 임금이 인상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럽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심의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나오는 경영계의 요구사항, 일본처럼 뭡니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나누고 업종별로 나누자 하는 얘기는 이걸 일본의 지금 정책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뭡니까 무너진 경제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상당히 어렵죠. 일본이 왜 뭡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하려 하고 대폭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며 이런 나라를 지도하는지 대한민국 같이 이런 나라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렵더라도 다 어렵죠. 어렵지만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 인류라가 경제를 떠받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뭡니까 최저임금 관련해서 올렸던 데 대한 댓글 부분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